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8일 유로파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타사라이 대 토트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갈라타사라이는 엘프스보리를 잡고 유로파 전체 5위를 달리고 있다. 리가스 푸트볼라 원정에서 무승부에 그치긴 했지만 홈에서는 7골을 폭발하며 연승했다. 튀르키예 리그에서는 라이벌인 페네르바체와 베식타스를 연파하며 선두를 달리는 등 이번 시즌 패배를 잊었다. 지에후와 데미르바이 등을 로테이션 멤버로 활용할 만큼 선수단 구성의 강점이 확실하다. 이어서 토트넘은 카라바흐와 알크마르 등을 잡고 3연승에 성공했다. 첫 경기에서는 드라고신이 퇴장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수적 열세를 극복했고 알크마르 상대로는 로테이션을 크게 돌리며 승리했다. 비록 판더벤이 부상을 당하며 빠지는 이번 경기고 로메로도 휴식을 취할 수 있지만 드라고신과 벤 데이비스가 수비 라인을 지킬 것이고 손흥민도 출전할 수 있다. 토트넘은 기대 이하의 성적에 그치고 있는 리그 성적을 위해 유로파에서는 로테이션을 돌리는 경우가 잦다. 이 경기 역시 손흥민과 로메로 등 부상 우려가 있는 선수들이 베스트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카르디와 오시멘, 바추아이 등이 공격을 주도하며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갈라타사라이가 승리할 것이다. 갈라타사라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첼시 대 FC 노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첼시는 2승을 기록한 9개 팀 중 가장 골득실에서 앞서 있기에 컨퍼런스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다. 두 경기 연속 4득점에 성공했는데 리그에서 주력 로테이션으로 나서는 니콜라스 잭슨과 카이세도, 레비 코릴 등에게 휴식을 주며 낸 성적이다. 우크라이나 팀의 대표 윙어인 무드리크를 비롯해 은쿤쿠와 펠릭스 등이 컨퍼런스 리그에서 팀을 이끄는데 화력이 대단하다. 이어서 노아는 첫 경기 승리 이후 나선 일정에서 라피트빈에 패했다. 원정에서 90분 내내 밀리지 않고 경기를 운영했지만 한 골 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그래도 하위권으로 평가된 팀임을 감안하면 출발은 나쁘지 않다. 무라디안과 토라린손 등 베테랑 수비수들이 상대의 침투를 잘 저지하고 있다. 이 경기에는 타이릭 조지와 구이우, 추크의 메카 등 팀의 벤치 자원들이 은쿤쿠와 함께 나설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대의 수비를 몰아칠 수 있다. 홈의 이점은 차치하더라도 전력에 확실한 우위가 있을 첼시가 상대를 압도할 것이다. 첼시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대 파오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맨유는 이번 유로파 3경기에서 모두 무승부를 기록했다. 포르투와 페네르바체 등 쉽지 않은 팀들을 만난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전력과 이름값을 생각해보면 매우 아쉬운 성적이다. 그래도 테나흐를 경질한 이후 아모림을 선임해 지도자 공백을 메웠고 선수들도 조금 더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코비 마이누와 맥과이어, 안토니 등 부상자가 있긴 하지만 우가르테와 린델로프 가르나초 등이 공백을 잘 메울 수 있다. 이어서 파오크는 3경기 승점 1점으로 16강행이 어려워 보인다. 자국 리그에서는 늘 우승을 다투는 팀이지만 유로파에서는 전혀 강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지부코비티와 타이손 등 경쟁력 있는 측면 공격수들이 있지만 바카요코가 중원에서 볼 점유에 고전 중이고 특히 원정 경기력이 아쉽다. 3경기 승점 1점인 파오크도 수비 위주로만 나서긴 어렵다. 지부코비치와 타이손 등이 측면 돌파로 메뉴 수비를 넘으려 할 텐데 달록과 마르티네즈 등 메뉴 측면 수비수들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징계에서 돌아오는 페르난데스가 공격 전개를 책임질 것이고 레시포드와 헤룬이 기회를 노릴 홈팀이 대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아약스 대 텔아비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약스는 카라바흐 원정을 승리하며 선두권 팀을 추격 중이다. 리그에서도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지나 선두권으로 올라왔는데 내심 유로파 우승을 노리고 있다. 더블 스쿼드를 자랑할 정도로 선수단 구성에 자신이 있는 이번 시즌이고 베오스트와 고즈, 브로비와 아크폼 등이 각기 다른 강점으로 상대의 수비에 부담을 주고 있다. 테일러와 핸더슨 등 중원을 책임질 선수들도 있다. 이어서 텔아비브는 좀처럼 경기력 난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시에다드 전이 있긴 했지만 초반 대진운이 그다지 나쁘지 않았는데 승점 획득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최하위로 뒤가 없고
이번 원정에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이유가 없다. 웨슬리와 오베르엠, 사하르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모두 기용해 정면 승부를 볼 것이다. 텔아비브는 페레츠와 시소코 등 공격 전개에 능한 중앙 조합이 있다. 그러나 이번 대회 내내 중원의 수비 보호가 되지 않기에 아약스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테일러와 핸더슨이 중원에 나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고 브로비와 베우호스트가 기회를 골로 만들 아약스가 승리할 것이다. 아약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라치오 대 포르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치오는 이번 대회 3경기에서 3전 전승 골득실 8점을 기록하며 전체 1위를 질주 중이다. 세리에서도 나폴리의 뒤를 추격하는 상위권 팀인데 내심 우승 트로피 1개 이상을 노리고 있다. 임모빌레 없는 첫 시즌이지만 페드로와 블라에디아, 카스테야노스와 이삭센 등이 어떤 조합으로 나와도 충분히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고 베테랑 볼란치 베지노의 중원 존재감도 대단하다. 별다른 부상자가 없는 풀핏이라는 점도 상승세의 원인이다. 이어서 포르투는 호펜하임 상대로 1승이 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경기에서는 승점 1점 추가에 그쳤기에 15위로 16강 직행에 빨간불이 켜졌다. 포르투갈 리그에서도 라이벌인 스포르팅의 질주를 보는 추격자고 팀과 팬이 바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때문에 난적 라치오 원정을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다. 포르투는 오모로디온이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로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비에이라와 갈레노 등 다른 선수들의 지원이 아쉽다. 이삭센과 페드로, 디아가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포르투 수비를 무너뜨릴 것이고 카스테야노스가 해결할 라치오가 전승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라치오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빅토리아 플젠 대 소시에다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젠은 지난 라운드 파우크 원정에서 아쉬운 무승부에 그쳤다. 밀란 하벨의 선제골에 이어 비드라의 추가골이 터지며 앞서간 경기였는데 센터백인 드웨가 퇴장당한 이후 생긴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며 동점을 허용했다. 종료 직전까지 리드를 잡고 있었는데 인저리 타임 1분을 버티지 못했다. 그로 인해 3경기에서 승점 3점에 그치며 유로파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이어서 소시에다드는 텔아비브를 잡고 유로파 첫 승을 신고했다. 니스와 안더레흐트 상대로 승점 1점에 머물며 출발이 좋지 않았는데 승점 3점을 따내고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다. 라리가에서도 공격진의 부진 속에 순위를 끌어올리지 못했었는데 웨야사발이 건강하게 나서며 팀이 살아났다. 원정팀은 웨야사발과 쿠보, 브라이스 멘데즈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할 수 있다. 플젠은 수비진의 리더인 드웨의 이탈이라는 부담이 있고 칼바크가 중원에서 주비멘디와 투리엔테스를 저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소시에다드 승리를 추천합니다.